네, 빗물새는 그 수련 뒤에 우병우가 있었다. 이게 이제 인터뷰의 주요 제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이미 아시는 대로 지난 정부도 방산비리를 이적 행위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부 못지않게 방산비리 척결 의지가 있었고 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산비리가 척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는 셈이죠. 네. 특별히 검찰은 그 2014년 11월 달에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본부라고 합수부, 그러니까 100여 명이 드는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척결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여러분. 2014년에 이미 박근혜 정권 때요. 방산비리 합수부라는 게 100명이 넘게 꾸려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8개월 동안 활동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카이 경영진 비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2년 동안 그 수사를 하지 않은 건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방산비리 합수부가 왜 덥수부가 됐을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서 덥은 뭐 덥수룩하다 덥 아니고 덥다의 덥입니다. 네. 덮었다 할 때 덥. 네, 날씨도 덥수부. 더운데 더운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덮었다. 합수부 아니라 덥수부다. 일단 수사 시작은 잘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4년 11월입니다. 이 합수부가 8개월 동안 통영함 그리고 와일드캣이라고 불리는 작전 헬기, 그러니까 잠수함을 찾는 헬기죠. 예, 예. 해군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8개월간 수사에서 검찰이 전현직 해군 63명을 집중 기소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죠. 그러네요. 특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렸던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예. 그다음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 해군 대장들, 역대 쟁쟁한 대장들이 줄줄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해군 방산비리 종합판이었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했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문제는 예. 기소된 사람들이 죄다 무죄 판결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이 합수부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수부를 출범을 시켰죠. 출범시킨 사람도 우병우 수석이에요? 그 당시 청와대 비서관? 민정비서관이었는데 사실은 아이디어로 이 합수부가 출범을 한 그래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법원에서 결과는 잿빛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황기철 전 대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최윤희 전 합참의장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정옥근 전 대장은 비리 혐의가 2개입니다. 하나는 유죄가 받았지만은 하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통영함 관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 수사 실패다, 이렇게 자인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수사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황기철 제독은 나중에 훈장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분은 아덴만 영웅으로 훈장도 받았고요. 여러 가지 훈장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 수사는 실패했었다는 얘기네. 누가 했습니까, 이 수사는? 현재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이름도 참 깁니다. 김기동 검사장이 수사를 했었습니다. 단장을 맡았죠, 당시에. 김기동. 네. 박영선 의원이 우병우 사단 12명 중에 하나다. 우병우 라인이다라고 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분은 BBK 수사로도 유명한 분이죠. 예. BBK 수사 때 이제 도곡동 땅 MB의 도곡동 땅 의혹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결과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MB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MB 땅인 것도 아니고. 아주 유명한 유체이탈 수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결론을 내렸던 분이죠. 좌우지간에 이 우병우 당시 비서관이 합수단을 만들게 했고, 이 우사단에 소속된 김기동 단장을 합수단장으로 앉힌 겁니다.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수사 결과가 저렇게 나온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안팎에서 진단은 한마디로 이 수사가 정권 보위용 수사가 아니었냐, 이런 의혹들이 많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애초에 우병우 씨가 합수단을 만들도록 한 의도 자체가 방산비리를 앞세워서 사정정국을 조장하려 했던 목적이었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진짜로 방산비리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사정정국, 그런 분위기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냐, 목적이. 그렇죠. 당시 시대 환경을 보면 4월 달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6월, 7월에 정권이 이제 공안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드러난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때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공안 통치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거기에다 국정을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정 정국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 동시에. 이렇게 해서 방산비리를 통해서 수사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구용희 기자, 전 여기서 궁금한 게, 어쨌든 그래도 해군 관련된 수사는 마지막에 무죄가 나오긴 했어도 시작은 했잖아요. 네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감사원에서 적발된 한국 항공우주사업 카이 여기 비리는 왜 그때 조사도 안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의혹의 핵심이죠.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그 2015년 2월입니다. 감사원이 카이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이제 조사를 해서 2015년 2월 달에 카이 그 하성룡 대표의 비위를 적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 넘기죠. 그게 상품권 로비죠. 그렇죠. 40억 원에서 50억 원의 상품권을 사서 로비에 샀다는 것이 당시 그 비위의 핵심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40억 원을 어떻게 조성했느냐 이게 의혹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품권은 누구에게 갔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시기가 2015년 2월이니까 합수부 활동 시기와 정확히 한 중간에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 수사를 도대체 안 한 거냐 아니면 뭉갠 거냐 이런 것이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취재해 보셨어요? 검찰에서는 지금 해명을 하기를 내사를 쭉 해왔다. 우리가 수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내사를 해왔다고 그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합수부가 아니라 덥수부였다란 말이 나오는데 결국 이 지점에서 덥수부란 말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카이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 방문을 했었고요. P-50 고등훈련기 행사에도 참석을 해서 이 카이가 신성장 동력의 엔진이다 이렇게 극찬까지 했습니다.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성룡 대표가 또 친박들과 친하다는 소문이 나돌았고요. 카이 대표가. 네. 그래서 검찰이 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사실상 뭉갠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이런 배경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수리온을 개발한 카이 그 대표와 박 대통령이 친하고 게다가 박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막 극찬을 해요. 수리온은 우리의 상징, 우리 군 우리 군의 대단한 업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수사할 수 있었겠느냐. 알아서 기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겨우 국정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들이 옹유하는 그 경영진 비리가 나왔을 때 이것을 수사하면 자칫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정황을 살펴서 검찰이 알아서 긴 것 아니냐. 그래서 합수부가 덥수부가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자꾸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수사한답니다. 제대로 될까요?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되겠죠. 이 카이 경영진 비리 정권 보유할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이 사람을 지탱해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 수사는 아마 윤석열 지검장이 제대로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큰 그 비리, 방위 산업의 그 더 큰 비리 KF 산업, X 산업. 예. 그러니까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긴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MB님 먼저 모셨습니다. 구용희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MB입니다. 근데 자넨 누군가? 네, 저는 백반 토론의 MC 백자연입니다. 백자연입니다. 사회자? 네. 네,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 딴애는 없나? 딴애? 딴애. 너 말고 딴애 없어? 딴애. 딴애 좀 저기요, 초장부터 그렇게 면전에다 딴애. 아니 게스트. 네. 얘기 들었거든. 네가 데리고 쓴 게스트가 많다 하던데. 제가 좀 발이 능력 넓죠. 있잖아. 맘만 먹으면 바로 될 수 있잖아. 그렇긴 한데요. 모시고 와봐. 모시고 와봐. 괜찮아, 네, 모시고 와봐. 잠시만요. 모시고 와봐. 저기 배우분 이쪽으로 좀 오실까요? 네. 와서 인사하십시오. 야, 이쁘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까부터 TBS에서 지금 계속 대기하면서 왔다 갔다 하네요. 엉애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백반, 깨끗해. 그래, 나 좋네, 아주 그냥. 나 알죠? 그래. 나 만나면, 네. 뭔 얘기 하고 싶었어요? 있으면 한번 해봐. 그럼, 응. 강. 너는 생명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다. 강 얘기하고 싶었구나. 강 더러워. 금방 깨끗해져. 왜 그래? 나한테 20조만 더 줘봐봐. 강 금방 깨끗하게 한다, 내가. 응? 20조를요? 돈이 썩어 나는 것도 아니고, 돌겠네, 진짜. 그냥 저는 이만 들어갈래요. 왜 벌써 가려고 그래? 더 이따 가지, 응? 제가 좀 성질이 뻗쳐서. 성질 받아주실 거면 조금 더 있어 볼까요? 들어가요. 예. 잘 생각하셨네요. 갈게요. 되게 까칠하시다. 이 성격 까칠하다. 네, 그렇습니다. 저분이 물 더러운 꼴을 참지 못하는 분이라서요. 알았고. 그럼 다른 게스트, 다른 거. 글쎄, 저분은 여기 안 오시려고 할 것 같은데. 왜? 이미 와 계신데 뭐 아니라 그래. 저기요, 이리 오세요. 우리 같이 지냅시다. 괜찮아. 와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련님을 굉장히 섬기는 전 대련이에요.
백반토론 진행을 좀 맡아달라고. 제가 이런 진행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봉수와 봉주를 안 할래. 왜 그래? 근데요, 그래도 이렇게 여기 초대해주신 깐느 관계자분들께 정말 깐느 아닌가 보다. 전 되련이에요. 다음에 뵐게요. 아이, 나 이거 생쇼를 하고 있어. 아니, 뭐 자꾸만 다들 안 한다고 그래. 근데. 가셨습니다. 아이, 상대 배우, 남자 배우는 나 좋잖아, 나. 괜찮잖아. 한번 할만하지 않아? 그래서 가신 것 같은데요. 나 때문에. 기왕 가신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냥 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너만 남았구나. 그렇죠. 원래는 이 시간에 GH님이 계셔야 되는데. 백반토론 이제 며칠 못 나오시니까. 어디 가셨나요? 모르지 뭐 캐비넷 찾으러 가셨나? 빵빵 터지잖아, 지금. 그러게요. 문건들이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무더기로 나와. 아주 엊그저께 1,300건.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 안보실이랑 상황실에서도 또 엄청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문건 대잔치군요. 그래서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다. 네. 심지어 GH님은 지금 방산 비리랑도 깊이 연루가 돼가 있는 거 아니야. 아하. 그런 의혹이 또 터져가지고. KFX 뭐 사업적인 문제. 그것도 아주 큰 것 같고. 그렇군요. 아무튼 지금 여기 나오실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네가 좀 며칠 수고 좀 해줘. 네네. 힘들면 저쪽 가서 틈틈이 좀 쉬고. 저쪽에 있는 저 침대 얘기하시는 침대. 저건 누가 쓰던. GH님. 쓸래? 너 써. 아니, 저는 좀. 싫어? 저는 그냥 맨바닥이 편할 것 같습니다. 맨바닥에 베겨. 푹신해, 네가 써. 아니요, 저는 베기는 걸 굉장히 이게 자극적이라 좋아합니다. 땅바닥 체질이라. 땅바닥. 그럼 저 침대 어떡하나? 나 저 치울래는 저거. 아니, 근데 왜 침대가 세 대씩이나 있습니까? 그게 모르지, 나는. 아무도 몰라, 그거는. 아니, 그럼 선생님이 하나 갖다 쓰시면. 싫었어. 나 꿈자리 사나울 것 같아. 나도 너무 푹신하면 꿈자리 사나워. 잠을 되게 거지같이 잘 자는 스타일이야. 그럼 두 다리를 쭉 뻗고 못 주무신다는 얘기인가요? 원래는 뻗었지. 쭉 뻗었는데 요즘엔 잘 못 뻗어. 참, 저 어저께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MB 정부 때 자원외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29조 원을 탕진을 하셨. 어머머머, 얘 뭐래니? 웬일이니? 얘 좀 봐, 이거. 맞습니까? 어딜 네가 이렇게 처음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막 해? 이거 오늘 처음 온 건 상관이 없고 자원 공격 부채도 40조 원이고 자원 외교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얘 웃긴다 진짜? 아니에요? 탕진하기 얼마라고? 29조 원. 그 정도 됩니까? 아니. 그럼 더 되는구나. 싸게 잡았네 그 정도. 정말 최고신 것 같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정말 뵙게 돼서 영광이야? 그건 아니고요. 입이 쩍쩍 벌어지게 하는 능력은 정말 최고신 것 같습니다. 쩍쩍 벌어진 입 다물고 너 가. 난 너랑 안 맞아 아무래도. 그럼 대체 누구랑 맞으십니까? 나는 국민들. 안 맞죠. 참. 그러면 안 맞는 걸로 해. 마음 안 맞지? 그럼 매도 안 맞을래. 됐지? 글쎄요. 여기 뭐가 있네요. 이거 뭐가 하나 있네. 나 간다. 손때 묻은. 저 그냥 가시면 저는 어떡하라고. 뭘 어떻게 해요? 항함 그리고 와일드캣이라고 불리는 작전 헬기, 그러니까 잠수함을 찾는 헬기죠. 예. 해군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8개월간 수사에서 검찰이 전현직 해군 63명을 집중 기소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죠. 그러네요. 특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렸던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그다음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 해군 대장들, 역대 쟁쟁한 대장들이 줄줄이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해군 방산비리 종합판이었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했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문제는 기소된 사람들이 죄다 방산비리 합수부라는 게 100명이 넘게 꾸려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8개월 동안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카이 경영진 비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그 수사를 하지 않은 건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방산비리 합수부가 왜 덥수부가 됐을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서 덥은 덥수룩하다 덥 아니고 덥다의 덥입니다. 덮었다 할 때 덥. 날씨도 덥수부. 더운데 더운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덮었다. 합수부 아니라 덥수부다. 일단 수사 시작은 잘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4년 11월입니다. 이 합수부가 8개월 동안 그러니까 총체적 수사 실패다, 이렇게 자인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수사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황기철 제독은 나중에 훈장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분은 아덴만 영웅으로 훈장도 받았고요. 여러 가지 훈장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 수사는 실패했었다는 얘기네. 누가 했습니까, 이 수사는? 현재 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장, 이름도 참 깁니다. 김기동 검사장이 수사를 했었습니다. 단장을 맡았죠, 당시에. 김기동. 네. 박영선 의원이
우병우 사단 12명 중에 하나다. 우병우 라인이다라고 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분은 그 BBK 수사로도 유명한 분이죠. 예. BBK 빗물새는 그 수리온 뒤에 우병우가 있었다. 이게 이제 인터뷰의 주요 제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이미 아시는 대로 지난 정부도 방산비리를 이적 행위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부 못지않게 방산비리 척결 의지가 있었고 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산비리가 척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는 셈이죠. 네. 특별히 검찰은 그 2014년 11월 달에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본부라고 합수부, 그러니까 100여 명이 드는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척결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여러분. 2014년에 이미 박근혜 정권 때요. 딱 무죄 판결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당시 그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이 합수부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수부를 출범을 시켰죠. 출범시킨 사람도 우병우 수석이에요? 그 당시 그 청와대 비서관? 민정비서관이었는데 사실은 그 아이디어로 이 합수부가 출범을 한 그래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법원에서 결과는 잿빛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황기철 전 대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최윤희 전 합참의장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무죄. 선고가 됐고요. 정옥근 전 대장은 비리 혐의가 2개입니다. 하나는 유죄가 받았지만은 하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통영함 관련 부분입니다.